예, 수고 많으십니다. 한국연구재단 이승종 이사장님. 네. 예, 지난 서남수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뭔지 아세요? 전문직 전문 경력 인사 초빙 활용 지원 사업 아시죠? 네, 알고 있습니다. 예. 94년도 10억이었던 게 이제 올해 12배 가까이 한 116억까지 올랐습니다. 지난 10년 동안 이 사업 수혜를 받았던 전문 경력자를 보니까 20%가 국방부 퇴역장교였고요. 10%가 예교부 퇴임 예교관, 4%가 국정원 전직 요원, 이렇게 1, 2, 3이더라고요. 이분들 대부분이 대학원에서 한 10명 정도 학생들 놓고 그냥 자기 경험을 주로 좀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강의 수준이거든요.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 출신들이 이제 소위 로펌에서 월 수천만 원 고소득을 보장받는 게 이제 이 법조계의 정관예우라면 이 관료사회의 정관예우가 바로 이 사업, 전문 경력 인사 초빙 활용 사업이다.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한쪽에서. 그래서 이 국공립대 강사들은 최고 강사료가 1시간에 7만 원입니다. 그런데 이분들은 이 초빙 사업에 오신 분들은 일주일에 강의 한 번, 한 2시간 정도 하고 300만 원 정도를 받는 거거든요. 너무 좀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한 평가나 검증도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. 6개월에 한 번 정도 3페이지나 4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실제 보고서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부 장관도 이걸 봤더니 2년 4개월 동안 총 5번 실제 보고서 제출했는데 5번 모두 실제 보고서를 그대로 그냥 베껴서 컨트롤 C, 컨트롤 V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? 뭐 여러 사례가 많습니다. 국토해양부 전 차관도 마찬가지로 한 학기 겨우 3번 특강했는데 6개월간 1,800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고요. 그래서 이런 것은 이 전직 관료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이게 쌈짓돈 지어주는 사업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좀 크기 때문에 결국 해당 학교에서는 또 학교 행정위원회라는 창구로 또 이렇게 이것을 활용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것은 1994년부터였습니다. 그러니까 짧게 얘기를 하시죠. 그러니까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. 이게 개선이 필요하다 보십니까?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까? 최근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해 주신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제한하기 위해서 특정 경력별 지원 비율도 최근에 20%였던 것을 15%로 축소 조정도 했고요.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드립니다. 아니,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시겠지만, 물론, 지금 이제 작년 국정감사, 그리고 이번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 때 계속 이게 지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, 그 정도의 지금의 어떤, 개선치로는 제가 보기엔 안 될 것 같습니다. 애초에 이 제도의 도입 목적, 거기에 따른 성과,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관리와 평가, 이거 배웠는지 제가 봐야겠어요. 그래서 한번 연구재단에서 이 개선책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네. 우리 이원희 사학진흥재단 이사장님. 예. 기숙사 문제 오늘 보고서에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던데요. 정말 중요한 문제죠. 네. 예. 대통령께서도 공약을 내걸었던 부분이고요. 사학진흥기금으로 지어지는 게 이제 에듀21 기숙사, 이게 월 얼마 정도 학생들에게 돈을 받는지 아십니까? 네, 제가 왔을 때는 이제 안에서 그렇습니다만은 35만 원, 예, 40만 그렇습니다. 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서울시 SH공사가 지금 희망하우징 기숙사라고 해가지고요. 이건 한 월 7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받거든요. 그리고 국공립대 재정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한 22만 원 정도 이렇게 받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보고자료 올린 공공 기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작했습니다만은 한 20만 원 정도 내외로 이렇게 받는데 19만 원까지. 예, 그렇죠. 그래서 이게 목표를 이제 그렇게 낮추겠다는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이 사학진흥기금에 보니까요, 이 국민주택기금 같은 경우 이자율이 한 2%인데 사학진흥기금 이자율이 3.78%, 한 2배 정도 되더라고요. 네, 공자기금이 3%인데 이제 가산금리가 붙었는데 7월부터 적용되는 걸 3.03%로 낮추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? 네. 예, 그래서 제가 드리는 취지는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도 수도권에 한 24,000호 공공기숙사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학생들 주거 문제가 대단히 지금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공공의 성격을 갖고 있는 우리 사학진흥재단이
거의 고시원 비용과 비슷하게끔 이제 이 사학진흥재단을 통해서 이 에듀21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지금 비용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. 학생들한테 보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진흥재단에서 어떤 식으로건 융자를 하기 때문에 그 기숙사 비용 책정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실 수가 있잖아요. 네. 정책을 만들 수가 있단 말입니다. 그래서 이 비용을 좀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, 여러 방법이 있고 뭐 서류로 이제 드렸으니까 그런데 뭐 지금 바쁘실 테니까 의원님께서도 특히 그 정부에서 특히 연합기숙사는 신촌에 시작한 것은 저는 국가 소유입니다. 예. 그렇다면 건축비의 30%를 지원해 주면 사실은 5만 3천 원 이상이 떨어지고 1인당 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학에 대학이 직접 지은 것이 18만 원인데 19만 원까지는 저희가 내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예. 특히 그 이자 지금 말씀하셨는데 차이 예. 2%의 차이를 22억이면 다 보존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좋습니다. 그 부분을 좀 도와주시죠. 예, 그런 걸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말씀하신 대통령 공약사항인 이 연합기숙사의 건축비의 일부, 네. 그리고 공공기숙사의 이자 비용 일부, 이걸 이제 정부에서 국고 재정 지원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? 네.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에게도 보고를 해주시고, 네. 예, 저희도 따로 좀 이렇게 말씀을 아니, 해주세요. 정말 저 오늘 예. 처음 발언을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상하게 기숙사에 대해서는 관심이 네, 없어요. 알겠습니다. 근데 이 제가 시간이 부분을 꼭 없어서 좀 해결해 주세요. 알겠습니다. 예, 저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여야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봅니다.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상세하게 좀 보고를 해주시고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우리 변창률 사학연금 이사장님, 네. 예. 서울대 법인화 되면서 지금 교직원들이 이제 사학연금으로 공무원연금에서 이렇게 다 이제 전환되고 있는 거죠. 예, 그렇게 예. 대부분 했습니다. 대부분 했죠. 네. 근데 안 한 분들은 왜 안 하고 계십니까? 마무리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나름대로 그대로 공무원연금에 남아 계신 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. 교육부 소관에 공립대 38곳 모두가 이제 법인화를 하면 이후에 보니까 공무원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넘어오는 분들이 한 24,271명 정도 되더라고요. 예. 네.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사학연금으로 이렇게 전환될 경우에 공무원연금과 합산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합산을 않고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가입을 중단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사학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형태로도 선택이 좀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죠. 그렇습니다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이건 뭐냐? 물론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예를 들어 군대를 갔다 온 3년 기간 이런 것들 다 이제 합산을 할 경우에 입대 후반에 이 공무원연금에 가입된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사입대 후반에 예를 들어서 중반이겠죠. 중반에 다시 이제 사학연금으로 신규 가입하는 식으로 했을 때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특수연금의 이중 수급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제도 설계상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, 예. 개론적으로 가능합니다. 예. 네. 그래서 집단적으로 현재는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특수연금은 최장 33년으로 딱 돼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공무원연금에서 20년, 그 다음에 또 이 사학연금에서 20년 이렇게 받아서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관련된 지금 군인연금하고 이 공무원연금하고 그 다음에 이 사학연금이 협의를 해서 제도를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예, 현재로서는 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이론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. 가능성은 적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게 수령하는 사람이 지금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것은 세계 그래서 기관이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예. 세계 저희가 연구를 다 자료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. 그래서 네. 제가 이제 일주일이 걸린다 그래서 오늘 제가 통계는 발표를 못 해드리는데 이건 이제 제도의 허점 맹점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, 조속히. 더불어서 33년간의 납입 부분까지만 이건 연금이 지급되도록 이건 딱 못을 박아야 됩니다. 그렇죠? 네. 예. 그래서 국민세금이 이렇게 사실은 공무원이라고 해서 사실은 일반 직장인들보다 더 많이 나라에서 대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런 형평성 문제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런 과도 지급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를 빨리 좀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관련된 기관,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, 국방부 이런 데 정부부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제도를 좀 보완해서 나중에 저에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본질의가 다 끝나서 다음은 이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보충질의는 5분씩 드리도록 하고요. 보충질의로 제일 먼저 존경하는 박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.